안녕하세요. 자, 교재 377쪽인데 주택임대보호법은 어려워요. 많은 판례가 있고 많은 논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출제 비중은 한 문제예요. 최근에 어디가 양이 많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뭐 두세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택임대보호법은 민법뿐 아니라 2차 과목인 중개사법 실무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1+1인데 제일 중요한 데는 딱 두 군데예요. 제가 올해 이제 시험만 놓고 보자면 어디 나올 것이냐. 대학력 아니면, 이거 전통적으로 중요하니까 대학력 아니면 이번에 개정된 갱신 청구제도, 청구권제도 2+2 이거요. 이 둘 중에 한 문제예요. 물론 지금까지 1회 때부터 모든 기출문제는 안 나온 데가 없지. 뭐 최우선 문제, 우선 문제권, 임차 등기 명령제도 누가 적용 대상이냐 모든 게 다 나왔지만 올해 여러분들이 꼽으자면 여기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특히나 항상 이 특별법은 개정되면 개정된 부분을 물어요. 이렇게 개정된 부분을. 당연하죠. 이건 실무에 중요한 법이지 논리를 따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정리할 거예요. 이거부터. 올해 시험에 나올 거부터. 뭐 순서가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교재로 따지면 어디냐면, 그러면 어디에 이게 정리되어 있냐. 우리 교재로 따지면 384쪽에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제도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거부터 봐야 되는데, 모든 주택 임차인들은 2년에 한해서는 1회 한해서는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갱신 청구하면 임대인들은 정단이 없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살 수 있다? 4년 살 수 있다. 그런데 갱신 청구는 기간을 지켜야 돼요. 아무 때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전 세입자들도 6개월 전부터 계약 기간, 보통 2년 계약 맺으니까요. 만료 전 언제까지?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 이게 참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든지 1개월 전까지가 많았는데 너무 기간이 짧다. 요 사이에 요구하라. 그래서 이거 숫자 조심하셔야 돼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때까지 갱신을 청구해라. 그런데 갱신 거절 사유가 있죠. 다만 갱신 청구하면 뭐 2년 플러스 2년에 한해서는 뭐 다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집주인들은 자 갱신 거절 사유는 뭐랑 똑같냐? 상가법법에 보면요,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상가 임대인들은 갱신에 응해줘야 되는데 상가 임대차에 상가 임대인의 갱신 거절서 8가지가 있어. 똑같아요. 그 8가지 그대로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다음 같은 경우는 갱신 거절 사유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냐. 시험 문제니까. 자, 첫째, 뭘 주의해야 돼요? 그 9가지가 8가지 나열되어 있지만 첫 번째 길 중요하셔야죠. 임차인이 몇 기? 3기간에 몇 기? 2기. 이거 조심하셔야 돼. 2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다. 상가는 몇 기였죠?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참. 또리또리 하셔라. 하지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있는 건 다 똑같죠? 이건 뭐 읽어보면 상식이야. 뭐 잘했다고 갱신이지. 뭐 잘했다고. 다 잘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8호 얘기 중요하죠. 또 다시 읽고 있어야죠. 오른쪽 페이지 385쪽에 8호. 다만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실제 거주할 때 그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또는 존속 비속이 직접 거주할 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라 되어 있고요. 그러면 물론 2년에 관해서 이제 되고 전 여기 8호 1호 주의하고 8호 시험 문제면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두 군데가. 나머지 이제 상식이니까 잘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4번에 있는 얘기 주의하셔야 돼. 4번에 보면 그 동그라미 4번에 있어 385쪽에 제1항에 따라 그래서 세입자가 2년에 한해서 갱신을 청구했는데
그러면 갱신을 청구하면 꼭 4년을 살아야 되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갱신을 청구해서 또 2년 연장됐지만 임차인들은 살다가 2년 채우지 않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럼 2년을 플러스 2죠. 갱신 청구가 2년을 4년 살아도 되고 언제든지 나가도 되는 거지. 꼭 2년 채워야 되는 거 아니다.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몇 개월의 유예기간 내 보증 빼줘라? 3개월 유예기간 내 보증 빼줘라. 3개월 유예기간 내 빼줘라. 통지받은 임대인은 3개월의 유예기간 내 빼줘야 돼요. 유예기간 3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5번 보세요. 동네 5번. 별거 없어요. 별거 없지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중요한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이 제1항 8호의 사유로 8호 사유가 뭐죠?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전교속이 거주 들어와서 갱신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 사유, 이건 좀 밑줄 끊으셔야죠. 그러면 직접 본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전배속이 들어온다 그래서 갱신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세입자 이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2년이 되기 전에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를 했더라. 그러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전복이 들어와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2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2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다시 임대를 놨더라. 그렇다면은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 그러면 뭐 갱신 거절당해서 이사 나간 세입자들은 2년간은 지켜봐야 돼. 정말 얘가 2년을 채우나 안 채우냐. 근데 2년도 안 채우고 임대 놔버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손해배상액이에요. 여긴 지금 없어요. 지금. 손해배상액이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얼마를 불어달라는 거냐. 얼마를. 그러면 뭐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무조건 높은 금액, 큰 금액을 배상하는 거예요. 액수 높은 금액,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 둘 중에 높은 금액.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상가보호법에도 그게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수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는 상가 임차인, 상가 임대인에게 임대가 만료되는 3년 내 손해 청구할 수 있어. 너 때문에 권리 못 받았다. 3년 내 청구할 수 있는데 거기는 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높은 금액, 낮은 금액 할 때 이따 볼 거야. 그래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수수하려는 때와 종료시의 권리금 중 둘 중에 낮은 금액을, 근데 주택은 둘 중에 높은 금액을 차이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2년을 채우지 않고 임대 났다면 정전 임차인은 뭘 물을까요? 둘 중에 높은 금액, 큰 금액 꼭 기억하셔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요거 중요한 제도예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하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거저 맞는 거야. 뭐 판례가 있어, 뭐가 있어. 요 정도 지문인데. 자, 그런 다음에 어디올 것이냐. 대항력을 올 거예요. 378쪽. 378쪽에 이번에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자, 전통적으로 여기가 중요한 파트였어요. 전통적으로는. 이 개정이 안 됐다면 여기 제일 중요한 파트야. 근데 대항력이 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대항력이 있다.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또는 없다면. 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대항력 뭘 논하는 거죠?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 주택이 매매가 돼서 신세 나타나건 경매가 돼서 경락자 나타나건 새로운 주택에 그 주택의 뭐 양수인이라 표현해요. 양수인. 양수인이라는 게 신소유자죠. 신소유자에게 내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내 모든 걸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나 남은 계약 기간. 나 지금 아직도 1년 남았어요. 남은 계약 기간. 내 보증금 못 받았어요. 내 보증금과 남은 계약 기간 모두 승계받아라. 새로운 집주인은 승계를 주장하면서 그 계약 기간 만료될 때까지 보증금 반할 때까지 집을 인도하지 않고 이사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을 때 남은 계약 기간 남았더라도 아직 보증금 받지 못한 게 있더라도 아무 소리 못하고 먼저 짐싸 이사 나가야 돼. 그럼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은 어디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주장하는 건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고 그거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모든 권리를 승계받으라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집주인 바뀌었을 때 이사 나가야 되면 대항력 없는 거고 그걸 논하는 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을 논할 때는 일단은 뭘 논해야 돼요? 첫째,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어서 새로운 집주인한테 모든 권리를 승계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건데 대항이 있으면 일단은 대항 요건은 구비가 돼야 돼요. 대항 요건. 이게 구비가 안 되면 대항력 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대항 요건이란 우리 주택임대보호법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만든 특별법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세입자들이 이 주택임대보호법 특별법에 따라서 보호받으려면 모든 세입자는 뭐는 구비해줘야 돼? 대항 요건은 구비가 돼줘야 돼. 이게 구비가 안 되면 확정일자 받아봤자 종이 쪼가리고 최우선 변제도 없고 대항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단 이건 구비돼줘야 돼.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받으려면 대항 요건이 뭐죠? 주택 인도 플러스 관할 주소지에 똑바로 올바르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요게 깨져버리면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가 올바르게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대항 요건이 구비돼줘야지 최소한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건데 그런데 대항 요건 이 두 가지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럼 만약에 3월 2일 날 이사 들어왔고 3월 2일 날 전입신고 했다면 대항 요건이 구비된 거야. 그러니까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대항력은 그날이 아니라 그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 이 길이라고 그러죠. 보통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대항력은 3월 3일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할 때는 이거 맞추면 되는 거지. 확정일자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는 논할 필요 있다 논할 필요 없다. 논할 필요 없어요. 이달 확정일자는 이 주택 경매당할 때 법원에 가서 경락대 배당받을 때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그때 써먹는 거지. 우선변제 받을 때. 대항력 논할 때 확정일자 필요 없다. 뭐만 맞추면 인도 플러스 전시하면 되는데 그러면 3월 3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하는데 요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대항력은 이때부터 발생하는데 그럼 집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집인전 바뀌는 게 통상의 경우.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상의 경우라는 것은 경매가 아닌 경우를 얘기해요. 이 주택이 법을 경매당한 것이 아닌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 이 통상의 경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새 사는 집이 뭐 매매가 됐어요. 뭐 증여가 됐어요. 뭐 교환이 됐어요. 뭐 상속이 됐어요. 무엇이 됐어 좋아. 뭐만 피하면 돼. 경매가 아닌. 주택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뀌었을 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서 남은 계약갱과 보증금을 승계받으라. 취할 수 있으려면 이 통상의 경우 집주인이 언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3월 2일 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사 들어온 날이 언젠가요? 3월 2일. 전시공간 날 3월 2일. 당일날 똑같은 날에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도 넘어갔어요. 이렇게 3월 2일 날 이제 넘어갔다면 새로운 신소자한테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제 신소유자를 여기서 자꾸는 주택의 양수인이라 표현해요. 양수인. 주택 양수인에게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 언제 발생해요? 3월 3일 0시에 발생해. 집주인이 언제 바뀌었어요? 3월 2일 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 2년 다 남았네. 남은 계약기간 보증금 승계를 추정할 수 없고 이사 나가야 돼. 그럼 이 세입자 누구한테 말해주세요? 누구한테는? 나에게 세를 놓은 종전 소유자한테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와요. 사기죄. 당일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고의가 있는 거야. 사기 형사고발하고 민사적으로는 내 보증금이랑 내 손해를 해달라고 종전 집주인에게 요구할지언정 새로운 집주인에게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언제 이전했겠냐? 3월 3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 등기 이날 집주인이 바뀐 거야. 그럼 얘 대항력 언제부터예요? 0시부터니까.
얘는 언제 등기 냈을까요? 3월 3일 9시인데 등기 냈을 거 아니에요. 대항력이기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 보증금 무조건 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 있는 거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 경매의 경우예요. 경매. 이 경매로 바뀌는 두가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요게 더 잘 나오죠. 요게. 자, 새 사는 집인데 내가 이날 전신과 이사 들어와서 전신과 해놨어. 이렇게. 한 1년쯤 살았나 봐. 2년 계약인데 1년쯤 살았는데 새 사는 집에 경매를 당해요. 저당권자는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 경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락자가 나타났어요. 경락 나타났을 때 이 경락자한테 나 남은 계약 기간 나 보증금 받을 때까지 절대 이사 못 나가 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대항력 있는 거고, 경락자 나타나면 남은 계약 기간이 설령 남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더라도 이사 나가야 되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경매의 경우는 이 세입자 경락자한테 대항, 모든 것을 이 승계를 주장하고 대항력 있으려면은 언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항 요건을 구비한 날에, 그럼 정확히 언제예요? 3월 2일이죠. 이날에 이 주택에 얘보다 앞섰던 이 세입자의 3월 2일보다 앞섰던 선순위 담보권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주택 경매당할 때 내가 하얀 백지를 꺼내서 한번 등본 띄어다가 뭘 적어봤어. 날짜를 적어봤더니 이 세입자가 전입한 날은 예를 들면 2020년 3월 2일이야. 2020년. 근데 날짜 적어도 2020년 3월 2일보다 앞선 날짜가 아무것도 안 나와. 압류건, 가압류건, 저당이건, 뭐건, 가등기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런데 2019년 3월 2일 딱 적어놓고 전 등기부 갑부건 을을 봤더니 얘보다 앞선 날짜가 뭐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 그게 가압류 등기건, 압류 등기건, 소유권 가등기건, 저당권 등기건, 앞선 게 뭐라 하나도 있다면 이제 누가 경매를 집어넣었든 관계없이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집은 벼줘야 돼. 새로운 경락자한테 주장할 권리는 없어요. 다만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나보다 앞서던 걔보다 밑으로 뭐는 받을 수 있어? 배당은 받을 수 있어. 법원에 가서 설령 한 2순위 정도로. 하지만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이 세대 주택 경매당했을 때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아놨어. 만약 이날 3월 1일 날 이제 확정일자 받아놨어. 배당을 신청했던 얘가 1순위가 돼. 얘보다 앞선 애가 없어요. 그럼 얘는 대항력 있어 없어요? 있다고 봐야지. 새로운 얘가 전입한 날 확정일자 받은 겹치는 날짜라면 앞선 애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역권도 있고, 우선 면역권 들어가면 1순위, 우선 면역 안 들어가고 대항력 주장하면 경락자 인도 거절할 수 있고, 둘 다 있게 되죠. 그래서 깨끗한 집이어야 돼. 한 명이라도 없다면 대항력 있죠. 한 명 있다면,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미 있어, 이날. 있다면, 대항력은 있다, 없다.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경락자한테는 집을 벼줘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어떤 사례냐. 자, 얘가 이제 전입해 들어온 3월 2일이야. 이제 3월 2일 날 전신고 했는데, 전신고 날 봤더니 그 주택 등기 을구에 저당이 하나 있어. 저당권이. 액수는 크지 않아요. 5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이미 있어, 이미. 그리고 이제 전신고한 날짜가 굳이 말하자면 이날이었냐. 3월 2일 날, 이사 들어오고 3월 2일 날 전신고했어요. 우리 이제 임차인 세입자가 전신한 날짜고. 그러더니 집주인이 다시 돈을 빌리고 저당 잡혔어요. 얘가 이제 전신고하고 나서 다시 저당권이 또 설정된 거야. 굳이 말하면 저당권 설정된 것은 뭐 5월 2일이야. 얘는 또 1억 원이야, 이렇게. 임차 보증금 2억이야. 그런데 한 1년쯤 더 지났는데, 뭐 2년 계약 끝나기 전에 한 1년 6개월 살았나 봐. 얘가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얘가. 그럼 얘보다 후순위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거야. 앞에 저당이 있고, 내 밑에 저당이 있고, 중간에 껴있는 거야, 임차인 날짜가. 얘가 경매를 집어넣어서 한 2번 유찰되더니 경락이 돼버렸어요. 경락자 나타났어요. 자, 경락자 나타나서 나 계약기 아직 6개월 남았어요. 나 보증금도 다 받지 못했어, 아직.
이사 나가달래요. 그러면 세입자 이사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즉 대항력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나보다 전입신고한 날짜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고 대항력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누가 경매를 집어넣든 내가 전입신고한 날에 나보다 앞섰던 애가 한 명이라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면 얘가 경매를 집어넣든 얘가 경매를 집어넣든 대항력은 없는 거야. 지금 벼줘야 돼. 다만 확정을 받았어. 내가 확정을 받아놨다면 배당 순위는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 배당은 이렇게 받을 수 있어. 그럴지언정 집은 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다른 얘기예요. 우선변제권은 경락대 법원에 가서 배당 받는 순위를 얘기하는 거고 대항력은 경락 집을 벼줄 것이냐 벼주지 않을 것이냐 논하는 거예요. 집은 벼줘야 돼. 그럼 생각보다 세입자들이 대항력의 세입자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내가 전입신고하는 날 그 주택에 갑번 을구건 압류건 가압류건 가등기건 저당권이건 뭐가 하나 잡혀 있다면 차경에 경매를 당하면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경락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대항력도 없는 애가 확정일자까지 안 받아놨다면 우선변제가 없기 때문에 경락 배당을 못 받는 거야. 배당도 못 받고 집은 벼줘야 되고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 대항력 있는 세입자야. 내가 3월에 전입신고한 날에 등기부 깨끗해. 아무도 설정돼 아무것도 없어. 갖고 을구건. 걔는 설령 확정일자 안 받아도 관계없어. 경락자 나타나면 내 계약기간 채울 때까지 내 보증금 줄 때까지 절대 이사 못 나가. 한 권리가 있잖아. 근데 대항력도 없는 애가 집은 벼줘야 되는 애가 확정일자까지도 안 받아버리면 법원에 가서 배당을 못 받잖아요.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이해되시죠? 대항력은 이거 하나만 논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경매를 집어넣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던 선순위가 한 명 있다면 누가 경매를 집어넣든 경락자의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집은 벼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면 이제 어떤 이제 구체적 효과를 보는 거야. 378쪽 봐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한두 가지 볼게요. 그러면 이 전입신고가 참 중요한데, 전입신고 해놔야 돼. 이게 이제 요거 중요한데, 인도에 살면 되는 거니까. 전입신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 전입신고는? 올바르게.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근데 그전에는 이 전입신고 관련된 그 주민등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시험문제거리였어. 그래서 모든 교과서마다 전입신고 관련된 판례 16개가 있어요. 뭐 전차인이 어떻고 전입신고 직권 말소가 어떻고 맨날 그런 얘기 물었어. 과거 10년 전에는. 지금은 그거 안 물어요. 대항력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예를 들면 우선변제권이란 말을 이해하는가. 그걸 묻지. 그 세세한 그 전입신고 관련된 판례들은 지나간 낡은 스타일의 문제들. 이미 10년 전 얘기들이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전입신고할 때 요건 기억하셔야죠. 다세대 공동주택은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올바르게 하는데 어떻게? 지번뿐 아니라 뭐까지도 호수까지도 모두 일치해야 돼. 이게 다 일치하지 않으면 대항력권이 깨져버리는 거야. 대항력권이 깨져버리면 이 법에 따라 아무것도 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가구 단독주택은 뭐만 일치하면 된다? 지번만 일치하면 되지 동호수 일치하자 관계 없다. 이거 말면 돼. 그전에는 다가구 단독주택이 지번만 일치하면 된다 그랬잖아. 2층 살다가 다가구 단독주택이에요. 2층 살다가 같은 거 3층으로 이사 갔어. 3층 이사 갔는데 동호수 안 고쳐놨어. 자, 이 사람 대항력권 갖춘 거예요, 못 갖춘 거예요? 갖춘 거예요. 다가구 단독주택은 지번은 다 일치하잖아. 동호수 바뀌면 관계 없잖아요. 뭐 이런 문제도 냈어요. 이렇게. 지금 그런 거 안 내죠. 요거 하나. 그렇지만 워낙 전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지금 봐보세요. 여기 378쪽이에요. 378쪽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전대를 놔서 전대. 그러면 주택 전차인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예. 주택 전대 받았고요. 인도 받았고 얘가 전입신고 했어. 전거 해놨어. 그러면 이 세입자도
임차로 다시 전대받은 거예요. 재임대. 지금 전차인 얘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주택임대 보호에 따라서 이 전차인은 이거 갖춰놨다면 보호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 이 전차인이 이번에 보호 받으려면 인도 플러스 전신고 확정을 다 받아놨어. 해놓았더라도 임대인의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이라면 이번에 보호 받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무단 전차인들은 이 법에 따라 아무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동의 받았냐 안 받았냐 따라 다른 거야. 그런데 동의 받은 사람이야. 집주인 동의해줘. 전대로 동의한다. 동의 받았어요. 그러면 저 중간에 이게 집이 이렇게 따르면 집주인이 있고 이 사람이 세입자야. 물론 얘가 새 들어와서 뭐 3월 1일 날 이사 왔고 3월 2일 날 저거 해놨어. 근데 2개월 뒤에 전대를 놨어요. 얘 동의하에. 그래서 2개월 뒤에 사정이 있겠지. 얘가 2개월 뒤에 5월 2일 날 들어오고 5월 2일 날 절친구했어. 그럼 당연히 얘는 동의 받은 애는 얘는 이 법에다 보호받아요. 대항 요건 갖췄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현재 이 집은 누가 살고 있어요? 천천히 얘가 살고 있다고. 얘는 전대로 이사 나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동의해 준 거야. 그럼 중학교는 임차인도 보호받는, 얘는 그럼 대항력 어떻게 받을 것이야? 대항 요건을. 지가 전입하고 지가 한 날이 아니라 얘를 따라가는 거야. 얘를. 실제 거주하는 전차인, 걔가 인도받고 전신관 날로. 중학교는 임차인도 대항 요건이 그때로 따라가는 거지. 지가 전신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교 있을 때는. 자, 정리. 주택이 전대됐을 때는 실제 거주하는 전차인이 인도 플러스 전신관 한 날에 중간견 임차인도 그날의 대항 요건을 취득하는 것이지. 자기가 전입신고하고 이사 들어온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 그러면 얘 대항 요건을 구비한 날이랑 얘 구비한 날짜가 같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때로 들어와서 보호받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3번 대항력 내용 볼까요? 1번에 보면 임차주택 양수인은 대항력 가졌다면 그럼 뭐 이게 이제 매매가 됐다 그러면요. 양수인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했던 거 본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다. 본다는 뭐예요? 본다는 간주. 간주는 강행규정이야. 무조건 이유가 없어. 특약으로 배제 못해. 집이 매매되면서 특약상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등은 종전 임대인께서 매도인이 빼주기로 하자. 그런 특약 다 무효예요. 본다. 니네 특약을 배제 못해. 무조건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승계가 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하는 거지. 특약이 있었더라도 지나간 정전 소유자, 그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하는 거 아니다. 누구에게만 요구하라? 양수인에게만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간주 강행규정. 이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고 이번에 원칙이 있어요. 따라서 정전 양도인은 정전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양수인에게만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 강행규정이야. 그런데 니은번 보세요. 그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를 양수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본다. 모든 권리는. 근데 예외 보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아. 내가 원치 않아요. 나 승계되는 거 싫어. 정전 집주인에게 나 받고 싶어. 그러면 이 주택이 매매되거나 증여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나는 승계하는 게 싫다. 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정전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런 말이 없다면 당연히 승계되는 거야. 근데 나는 원치 않아. 승계를 원치 않을 때는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나 싫다. 승계하기 싫다. 그러면 정전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이상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4번에 거기 뭐 이제 4번은 3번, 4번, 5번 중에 볼 거 없어요. 뭐 전부 명령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4번에서는 1번 지문과 2번 지문까지만 볼 줄 알면 돼요. 2번 지문까지만. 그 얘기가 그거예요. 1번, 2번이 뭐냐면 내가 경매했을 때 경매. 이게 여기가 이제 경매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야.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전신관 날에 나보다 앞섰던 선순위가 한 명도 없다면 대항력이 있는 거다. 하지만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면 설사 내 전일자보다 나중에 설정된 애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대항력은 없는 거다. 경락자한테. 이해되시죠? 네, 2번 여기 중간에 낀 경우 이 경우도 없는데 그럼 봐보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어렵지 않아요. 자, 1순위가 날짜가 1순위가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날짜가 날짜 따지는 거야. 이날인 임차인이 인전 인도 플러스 전시장 날짜가 여기 있고 이 밑에 3순위가 저당권이 있는 거야. 날짜적으로 볼 때. 근데 한 1년 6개월 뒤에 얘가 경매를 집어넣었어. 얘가 경매를 집어넣었는데 이 선수 저당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얘 금액은 또 한 2억 돼요. 커요, 얘 금액은. 근데 얘는 아직도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이산하기를 원치는 않아. 잠깐 애중증한 면이 있어. 왜 내가 2년 뒤에 내가 아파트 분양만 입주할 건데 지금 나가면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사비도 들고 또 거기 갔다가 또 이사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 비용도 많이 깨지고. 자, 내가 경매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대로 경락이 돼버리면 경락자 나타나면 경락자한테 집 벼줘야 돼? 안 벼줘야 돼요? 벼줘야 돼. 대항력 없어요. 그렇죠? 여기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고민하다가 경매가 진행 중에 대의변제 해버렸어요. 그냥. 저기요 판사님 제가요 1번 저당권 대신 3천 갚겠습니다. 대의변제합니다. 대의변제 해버렸어. 경매 진행 중에 대의변제 해버렸어. 자, 대의변제 해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대항력 취득한 거 못한 거예요. 취득한 거예요. 이제는. 대항력 취득했기 때문에 이대로 경매가 돼버리면 경락차 나타나도 집 이사 가지 않고 모든 걸 유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매 들어갈 땐 대항력 없던 상태인데 나보다 앞섰던 선수 담보 금액을 대신 갚아버려서 이제 없애버렸죠. 앞서면 없죠. 그럼 역으로 대항력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2번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 대항력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럼 대항력 취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대항력 얘가 취득하면 이 부동산 아무도 경매 안 받아. 이 세입자 남은 계약権다 주장할 테고 보증 다 주장하는데 경락되면 왜 더 써야 되는데 또 바로 인도 못 받는데 누가 받습니까? 겨우 2번, 3번 유찰되면 누가 받을래요? 얘가 받는 거야. 얘가. 세입자가 받는 거야. 대항력 임차이기 때문에 나만이 받을 수 있다고 진짜 다른 사람들은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대항력을 만들어버린 거야. 자기가 경락 받으려고. 한 3번 유찰되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중간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 1번지면 2번지만 읽을 줄 알면 돼요. 그거만 찬찬히 읽어보셔. 자, 그 정도 얘기고. 아니, 어렵게 보지 마세요. 여기 판례들 과거에는 굉장히 복잡한 판례가 많았어. 그게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81쪽에 일단은 핵심은 이거야. 이거 아니면 갱의청구제 이게 나올 것이고 나머지 조금씩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하이라이트 어디 가면 처음에 나올 부분을 먼저 알려드려요. 그 부분을 별로 3개 쳐놓고 나머지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에서 381쪽에 보증금 회수.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우선 변제권. 그러면 이미 시험 문제 푸는데 우선 변제권이 최우선 변제권이 이런 단어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면 현재 이 주택은 뭐다? 경매 중이다. 경매가 아니면 쓰는 용어 아니에요. 저거는. 내가 새 사는 집인데 1년 6개월 살았어. 집이 매매가 됐대.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어. 새로운 집주인한테 확정자 들밀면서 우선 변제 주세요. 그런 말은 없어.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가 됐는데 새로운 집주인한테 저기요. 저 1억 1천 이하니까 3절 최우선 변제 먼저 해주세요. 그런 말 없어. 이미 최우선 변제니 우선 변제가 쓰이는 순간 이 주택은 경매 중이다. 경매. 그리고 어디 가서 추정하는 거다. 그렇죠. 경락이 되었을 때 법원에 가서 추정하는 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예요. 이 단어 나오면 이 주택은 이미 이런 말 안 준다고 주택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 소리요 지금요. 경매 진행 중에 세이적 우선 변제가 있으려면 우선 변제권은 뭘 갖춰야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대항력 요건이 아니야. 대항력 플러스 확정 일자까지 구비되었을 때 이 구비가 언제 됐냐? 이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구비된 날, 구비된 일자에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구비된다. 그러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니까요. 대항력은 3월 2일 날 이사 들어오고 3월 2일 날 전입신고했어. 그리고 3월 2일 날 확정일자 찍었어요. 확정일자 보통 어디서 찍나요? 동사무소. 그럼 보통 전입신고를 가서 전입신고를 갈 때 임대계약서 원본 들고 와서 확정일자도 받는다고 그랬죠. 날짜가 이 동일한 게 제일 많지. 그러니까 얘는 언제부터 우선면제 기준일이 되는 거죠? 기준일이라 불러요. 언제부터? 3월. 그렇죠. 대항력이니까 3월 3일 0시. 그럼 이 중에 가장 늦은 시간이 기준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월 3일 0시부터 우선면제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에 이 집이 잘못돼서 경매를 당했는데 저당 잡은 애가 3월 2일 날 저당을 잡은 애야. 경락이 됐어. 경락대금에서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3월 전화부터. 누가 1순위야? 저당권자가 1순위가 되고 배당 받는 거고 얘가 2순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0시부터니까. 가장 늦은 시간이니까. 근데 만약 저당 잡은 애가 3월 3일 날 저당을 잡았다. 공교롭게도. 그러면 경락대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0시부터잖아. 그러니까 얘가 세입자가 1순위가 되는 거고 저당권자가 2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따지려고 0시를 기준 삼는 거 이렇게요.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 당일날. 두 번째는 요즘은 뭐든지 이해를 물어요. 이렇게요.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3월 2일 날 이사 들어왔어. 3월 2일 날 전입신고했어. 그런데 확정일자 3월 2일 날 못 찍었어요. 제가 왜 못 찍었다 그랬어요? 저번 강의할 때. 그래요. 짜장면 먹다가 시간이 다시 50분이야. 급하게 내 전입신고하러 간다 했는데 뭘 들고 왔어요? 젓가락. 그래요. 임대역서를 들고 온 게 급하게 뛰어오는 거야. 10분 있으면 문 닫잖아. 오늘 금요일이야.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전 월요일 날 확정을 찍으면 늦어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못 찍었어. 젓가락 들고 온 바람에. 3월 5일 날 확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주택이 공교롭게 1년 6개월 뒤에 경매당했어요. 경락대금에서 확정일자 찍어놨으니까 우선면 신청했어. 저당권자 순위를 비교해야 돼. 그런데 공교롭게 저당 자본에도 3월 5일 날 저당 잡은 거야. 날짜 이렇게 이날 딱 저당 잡은 거야. 근데 저당 금액이 2억 원. 얘 보증금이 2억 원. 임차 보증금이. 총 얼마 이상 나왔다면? 4억 이상 나왔다면 문제 안 돼. 그나저나. 근데 공교롭게 경락대금은 3억 나왔어. 3억이 딱 나왔어. 그럼 어떻게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 이때는 일단은 우선 기준을 따질 줄 알아야 돼. 자, 인도파 전신관 이길. 대항력이라고 했잖아. 대항력. 이게 최종적으로 구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월 2일 날 전신관이면 3월 3일 0시가 기준되는 거야. 플러스 3월 5일이야. 이 중에 가장 늦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3월 5일. 그러니까 3월 5일이에요? 3월 5일 0시예요. 그러니까 3월 5일이 되는 거야. 늦게 찍으면. 3월 5일 0시라 그러면 3월 5일부터 땡겨주는 거잖아. 앞으로. 땡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늦게 찍으면 3월 5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0시가 기준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순위 되는 거야. 동순위가 돼서 이때는 동순위가 나올 수 있어요. 늦게 찍으면 나올 수 있어요. 0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 3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등 배당. 여기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찍으면 0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동순위가 나올 수 있다. 그때는 모자른 대로 그냥 안분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미리 찍었어요. 확정일자 미리 찍어 봅시다. 막상 이사 들어오고 전입신고는 이날 했어. 근데 확정일자는 3월 2일 날 찍었어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찍어도 되고 법원에 가서 찍어도 되고 등기소에도 찍어줘요. 등기소에서. 잘 안 가서 그렇지 그런 데서. 자, 그런데 이날 확정일자 미리 찍었어요. 왜 미리 찍었을까요? 사실은 3월 2일이 계약 날짜라 그날 보증금 주는 날이야. 집주인한테 보증금 줬는데 어디 가서 뭘 봤더니 3월 2일 날 이사 들어오면 사람 잡는데 아주 이 다음에 죽어나간대.
손 없는 날, 연할 이사 들어와서 연할 신고하래. 그래서 돈 줬으니까 그 계약서하고 확정일자 찍었지만 전신고는 이때 했다는 거야. 근데 1년 6개월 뒤에 경매당했어요. 자, 경락당이 나왔어. 그럼 저당권 순위를 비교해서 배당받아야 되는데 얘는 우선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되면 제일 늦은 거니까 대항력이니까 3월 6일 0시. 이 중에 가장 늦은 시간은 3월 6일 0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월 5일 저당자분회보다는 순위가 늦고 3월 6일 저당자분회보다는 순위가 빠르고 늦게 찍으면 미리 찍어봤자 소용있다 소용없다. 소용없잖아. 늦게 찍으면 손해본다 안 본다. 이건 손해보고 있잖아. 이날 찍었으면 3월 3일 0시였을 텐데 그렇잖아. 이건 3월 5일로 밀려버렸잖아. 미리 찍어봤자 소용없잖아. 세 가지 경우죠. 이런 기준. 저당과 순위를 비교해서 배당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냥 그런 얘기인데 자, 거기 보면 다만 그 요건 봐보세요. 381쪽에 우선변제권 2번 빈출 요건 보면 1번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는 필요한데 우선변 기준이든 대항 요건이 아니라 우선변 기준이든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최종적으로 구비된 날. 기억나시죠? 예, 그거. 자, 그런데 그 3번에 보면 배당 요구해야 돼.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확정일자 찍었더라도 언제가 대항 신청하세요 라는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야까지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는 해야 돼. 신청해야 된다. 하고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되냐. 인도프라 전신고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 이 두 가지. 깨지면 안 돼 이거. 이제 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전신고 돼 있어야 돼. 계속. 대항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4번 밑줄 보세요. 배당 요구 시간이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상하면 안 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퇴고하면 안 돼. 그때까지는 유지해야 돼. 그때까지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대항 요건을 유지했을 때 그나마 확정일자를 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5번에 그래서 배당이 떨어졌어. 그럼 저당권자 순위 비교해서 그 순위에 맞춰서 배당금이 떨어진다고. 다행히 내가 이 순위였는데 다 받았어. 그렇지만 경락대금에서 확정일자 제시해서 그 경락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5번에 어떻게 수령해 준다? 쇠살군 주택을 누구에게? 경락자에게 뭐 해야? 경락자한테 인수하여야. 집을 벼줘야. 집을 벼줬다는 것을 누구한테 받아와라. 그 경락자한테 그 밑에 보면요. 낙찰자 경락 명도 확인서를 받아와야 돼. 그래야지 보증해 줍니다. 결국은 확정일자 받으면 그 저당과 순위 비교해서 그 날짜에 따라 보증을 떨어뜨리지만 그 보증을 수령하려면 뭐 해야죠? 집을 비워줘야. 집을 비우지 않고는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 뭐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넘겨보세요. 4번 얘기가 중요할 수 있어. 최근에 4번 얘기가. 그 페이지 382쪽이야. 이런 거 논리 아니잖아요. 논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칠판 손댈 필요도 없어. 무슨 논리가 통해야지 뭘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지. 규정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오히려 왜 4번 중요하면요. 요즘 금융기관 얘기가 나와요. 요즘 전세대금 대출 많이 해주잖아요. 전세대금 대출 해주잖아, 은행에서. 그러면 전세대금 대출 해주는 은행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금융기관에서 전세대금을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 승계제도가 있는데 그 2번 얘기 보세요. 4번, 2번 동그라미.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의하여 임대차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얘가 계약기간 1년 6개월이야. 1년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 6개월 남았는데 경매가 진행 중이야, 지금. 경매 진행 중인데 얘 대항력이 있는 애야. 나보다 앞선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확정일자고 배당 신청 안 들어가려고 그래. 배당 신청 안 해도 경락자 나타나면 집인도 거절하면서 이사 안 나갈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전세금 대출해도 은행이 경매 들어오니까 그 얼른 배당 신청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계약기를 해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금융기관이 남은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걸 해지시켜버리고 바로 확정일자 가지고 우선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의하여 자 동그라미 임차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 2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을 안 빼줘요. 그럼 전세 대출 은행이 대신 쫓아가서 임차 명령 등기는 임차는 의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계약권이 있는데 남은 계약권을 임차인을 의사를 묻지도 하고 해지하고 바로 우선 멘트를 할 수는 없다.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자, 그런 다음에 최우선 변제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도 별표 하나짜리들이야. 근데 사실은 최우선 변제 같은 제도가 중요한데 현 문제가 두 문제 뭐 이렇게 나오면 낼 수도 있는데 맨날 한 문제 내다 보니까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전. 근데 어쨌든 최우선 변제권이요. 일단 최우선 변제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뭡니까? 금액이에요. 금액. 최우선 변제권이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경락되면 무조건 먼저 빼주기 시작하겠다. 정책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인데 그래도 서울에서 얼마 이하인데 이거 사례 나오면 혹시 나올까 봐 그래요. 서울에서 얼마예요? 1억 1천. 1억 1천 이하인 차가 얼마까지는? 3,700만 원까지는. 두 군데는 외워주세요. 그래도 밑에가 다 외우면 좋은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억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3,400까지. 기타 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다 일리 들어오는 거예요.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기타광역시는요. 얼마더라? 나 헷갈리네. 6천. 아, 이게 헷갈려. 6천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기타 시군지역. 기타 시군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1,700만 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경락 빼주겠다. 순위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이게 방 하나 값이야. 이 돈 줄 테니까 반지하라도 하나 얻으라는 거 이렇게. 그 동네 시세야 이게. 반지하 시세야 이게. 자, 그런데 최우선 변제금은 요거 이하인 자산을 치는데 이 최우선 변제 계산할 때는 보증금만 놓고 계산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증 플러스 월세가 있던 월세 곱해 100을 해서 보증이 합치는 거냐. 자, 보증금 갖고 논하는 거예요? 월세를 합치는 거예요? 보증금 갖고 논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인 아파트인데 자, 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00만 원 내기로 2년간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상가법과 같으면요. 상가 같으면 100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얼마짜리 되는 거야? 2억짜리 되는 거야. 근데 주택을 논할 때는 보증금 합산하지 않아요. 오로지 보증금으로 따지는 거야. 따라서 월세를 합치지 않기 때문에 얘 서울에서 1억 원에 100만 원이라고 반전세라 불러. 얘는 이 최소한에 해당되나 안 된다? 해당된다. 주택에서는 뭐만 갖고 논하자? 보증금 갖고 논하지. 월세를 합치지 않는다. 상가법법에서 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와 100을의 보증이 합치는 거야. 상가는. 주택은 뭐만 갖고 논한다? 보증금 갖고 논한다. 이렇게. 그렇잖아. 최소한 문제 받으려면 그래도 뭐는 신청해야 돼요? 배당 신청은 해줘야 돼.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그러니까 해줘야지. 그렇죠? 신청 필요해요. 하지만 최소 문제 받을 때, 세입자 최소 편제 받을 때 뭐는 구비해줘야 돼? 대항 요건은 이건 구비해줘야지. 이것도 구비가 안 되면 최소 문제 안 해주지. 그러면 최소 문제 받으려면 세사는 그 집을 인도받고 뭐 해야 돼요? 절신고는 돼 있어야 돼. 하지만 최소 문제 들어갈 때는 혹시 세입자가 확정할지 안 찍어놨대. 확정할지 안 찍어놔도 최소 문제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거 맞추면 돼. 이거 갖추면 되는데 언제까지 갖춰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제일 잘 속이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법 저기 보세요. 382쪽 보세요. 최우선 면제권 요건 보세요. 1번에. 그러면 대항 요건 갖춰야 되는데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동그라미 별표, 등기, 동그라미처럼 등기. 아, 객관식 문제니까. 그럼 언제까지 전입해 들어와야 되냐? 언제까지? 세사는 그 주택이 경매, 등기 전까지. 이때까지는 전입해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이 꼭 들어간다? 등기. 아, 이게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오든 경매 등기가 나오든 그 주택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는 전입해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속였냐? 두 번이나. 요거를 이때까지만 갖추면 되는 거지. 요걸 여기 쓴단 말이에요.
세입자가 최우선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관계없다. 논할 필요 없다. 근데 언제까지는 전입해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 경매 신청 전까지는 인도부 전입신고하여야. 틀리는 거야. 이 단어 들어가면. 등기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경매 신청 전까지 전입하라는 게 아니라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 전입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달라요 안 달라요? 많이 달라 그래서 제가. 저당자가 은행이 그 주택 도난갑니다. 경매 신청은 3월 15일 날 경매 신청해서 법원에다가. 근데 법원이 그 심사에서 경매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촉탁으로 그 주택 경매 등기 난 날은 3월 27일이야. 은행이 신청한 날은 3월 5일. 경매 등기 난 날은 3월 27일. 언제까지 전입해 들어와라? 3월 27일 전까지 전입해 들어오는 거지. 경매 신청 3월 5일 전까지가 아니잖아요. 경매 신청 날부터 한 보름씩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단어 조심하셔야 돼. 이거 등기라면 꼭 들어가야 돼. 경매 신청 전까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거 2번이나 속였어요. 2번이나. 하지만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 여러 명일 수 있단 말이야. 다세대 다 가고 여러 명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 명일 때는 총 경락대금의 얼마로? 2분의 1로 제한한다. 기억하셔야죠? 다 주는 건 아니다. 총 경락 2분의 1로 제한한다. 뭐 나머지 다 똑같죠. 뭐 이것도 수령하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령하려면 경락자에게 지불 비운 사실을 입증한 서류를 명도확인서, 이 명도확인서를 갖고 와야지 내주겠다. 똑같아 이것도. 또 최우선 면제도 배당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야. 가만히 다 주는 거 아니야. 반드시 배당 신청 해야 돼. 배당이 끝난 다음에 울고불고 해봤자 어디 가서 받을 수 없어 이렇게요. 그런데 자 여기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교재 보면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보면 하나 빠진 게 있어. 다음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이 주택 경매당하고 액수가 이거 이하이더라도 또 이때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전입해 들어왔더라도 최우선 면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최우선 안 되는 경우 있어. 여기서 못 받는다. 자 어떤 경우예요? 딱 2가지 예외. 2가지 정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어느 주택도 못 받아. 어느 주택. 보증 이거 이하이더라도 그 주택이 임차 명령 등기난 주택에서는 이게 빈집이에요. 현재. 왜 빈집이에요? 종전 세입자가 2년기가 끝났는데 보증 안 빼주니까 뭐 내고 임차 명령 등기 내고 이사 나간 거죠? 임차 명령 등기 내고 이사 나간 집은 빈집이더라도 압류된 주택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비록 서울에서 1억 1천 이하였더라도 3,700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임차 명령 주택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그러면요. 받을 수 없어요. 압류된 주택을 취급해. 또 하나는 이런 경우죠. 나대지일 때 여기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 잡은 후에 주택이 신축됐다면 자 이런 경우야. A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5억 빌려 저당 잡았어요. 저당 잡은 날이 2018년이야. 근데 그 이후에 주택이 원룸이 신축됐어. 원룸이. 2019년에 신축됐어. 여기 세입자들이 다 들어왔어. 다 보증금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거 이하야. 돈을 안 갚아. 돈 안 갚으면 A는 토지만 경매도 되고 건물과 다 같이 일괄 경매도 되고. 기억나시나요? 나대질 때 저당 잡았는데 저당자 토지에 건물이 신축됐고 소유자가 동일이 나면 이는 다시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어. 일괄 경매했어. 일괄 경매했더라도 건물에 경락대금에서만 이 세입자들은 최우선 면제 받아가야지. 토지에 경락대금 최우선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까지 허용 못해. 이 경우까지 허용해버리면 얘 받을 돈 모자라져.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었는데 경매당했어. 그럼 토지에 경락되면서도 최선 받아가는 거야. 근데 나대질 때 저당 잡았다가 나중에 주택 신축된 경우에는 다 같이 일괄 경매했더라도 토지에 경락된 단돈 10원도 최선 받을 수 없다.
이 경우는 안 돼요. 나대지, 신축 나올 때. 토지에서는 안 돼. 건물에서만 받아요. 건물에서만. 이 두 가지 예외다. 두 가지는 최단원제 받을 수 없다. 뭐 이 정도 알면 돼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임차 등기 명령제도. 근데 사실은 최근에 대항력 빼놓고 대항력 이 세입자 대항력 있냐 없냐 경락자한테 대항력 있냐 이거 제일 잘 물었고 두 번째 임차 등기 명령제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 사실은 그 기출 지문에 보면 최근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언제 신청하라는 거 언제? 세입자가 언제 신청하라는 거예요? 2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임대계약이 주택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미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계약기간 만료 후에 2년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을 안 빼주더라. 그때 신청해야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임차 등기 명령 신청한 것은 없어요. 시점이 있는 거야. 만료 후 2년이 끝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이것도 속아. 이것도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 그러면 평택에 있는 주택 어디다 신청해요? 평택법원에. 근데 이거 뭐라 속이느냐? 이 치사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몰라 틀리는 게 아니야. 어디를 속이는지를 모르면 그게 안 보여, 글씨가. 어디 나왔느냐? 2년 계약 끝났는데 보증을 빼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임대인 주소지 관할법원에다 그냥 틀렸어요. 아, 왜 임대인 주소지야? 평택에 아파트 있는 사람이 소자 서울 사람이야. 서울 가서 신청하나? 평택에 신청하는 거지. 어디에 신청한다? 주택 소재지지 임대인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잖아요. 뭣도 아니잖아. 응? 자, 그런데 임차 명령 내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 그럼 그 명령 갖고 와 나 혼자 단독으로 임차 명령 내놓고 이사 나갔어. 이사 나가더라도 2년 전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와 2년 전에 전입신고를 그대로 대항력과 우선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죠. 나가더라도 2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야. 그럼 이 집은 빈집이야. 이사 나갔다 나면. 빈집이지만 임차 명령 주택은 압류된 주택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집에 들어온 임차인은 혹시 1억 1천, 1억 원 이하이더라도 이 주택 경매됐을 때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최우선 변제 한 푼도 안 준다, 3,700원 안 준다. 근데 임차 명령서 내놓고 정전세입자 이사 나갔어. 그 이에 든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전시금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놨어. 그럼 그 이에 든 임차인들이 확정일자, 인도 플러스 전시금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놨다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이걸 주의하셔야 돼. 최우선 변제를 안 해준다는 거지. 임차 명령주택에도 그 이외에도 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전시금으로 확정을 받아놓으면 우선 변제권은 있는 거야. 있는데 몇 등이야 몇 등? 너 꼴등이야. 종전 세입자 2년 전 거 유지하고 있지. 걔 밑으로 가서 받아야 돼.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지. 세입자 더블로 주고 남는 집이 어딨나. 그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시험 문제 물을 때는요. 임차 명령주택을 그 위에 들어온 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대항력 플러스 확정을 구비했다면 우선 면제권은 있다 그래야 돼. 뭐가 없다? 최우선 면제를 안 준다는 건 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또 하나 임차 명령주택은 이게 너 경매 신청했어. 그랬을 때 임차 등기 명령 낸 임차인이 세입자죠. 임차인은 배당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배당 안 해도 빼줘. 아니 어떻게 알고? 임차 명령기한 주택에는 임차 보증금 액수가 딱 적혀 있고 날짜가 딱 적혀 있어요. 날짜가 전입일자가 다 잡혀 있어 옆에. 그래서 임차 명령주택만은 경매당할 때 정전 세입 임차인이 배당신 안 해도 좋다.
그래 유일하게 어느 주택 경매당했을 때 배당 신청 안 해도 주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를 신청 안 하면 안 줘. 뭐 최우선 변경, 우선 변경 다 신청해야 돼.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알면 되지 뭐 이것만. 그래서 이 다음에 임대인이 쓸 것도 없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빼주는 거야. 임차 명령 임차인이 임차 명령 등기를 말소시켜주는 것 사이에는 서로 동상변이다, 동상변이 아니다. 동상변이 아니다. 동상변이 아니다. 보증금 반환이 뭐다? 선행이다. 완벽하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글씨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 얘기. 이거 말고는 없어.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학력 복잡하게 어차피 내면 우리는 1분에 못 풀어요. 그렇지. 어차피 어렵게 내려면 막 짐을 길고 그러면요. 그렇지만 개념 정확히 잡으셔야 되고 너무너무 쉬운 갱신요구권 2+2 나올 것도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같지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상가보법이에요. 뭐 상가보법이야 더 볼 것도 없지 뭐. 자, 10분 쉬었다가 뭐 상가보법 얘기 또 정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 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